오늘 A컷으로 준비한 장면은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오늘 공식적인 발표가 양국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우리나라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가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요. 경제 그리고 안보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양국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크게 4가지를 짚어보면 될 듯한데 먼저 관세와 통상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명령 14257이 적용이 돼서요. 한국의 관세가 FTA라던가 최혜국 대우 그리고 15% 중에 가장 높은 값이 적용되게 됩니다. 미국의 수입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2조 관세와 관련된 그 조정이 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동차 그리고 제약 반도체,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산업에 대해서 확실한 세금이 이제는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 철폐 리스트가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또 제약이라던가 항공 부품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 공급망 협력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인데요. 조선과 원전 그리고 AI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동맹이 확장이 되고요. 전략 투자와 공급망 전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는 듯한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안보와 확장 억제 그리고 핵잠과 관련된 협력 방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한다는 거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하셨던 게 자동차 관세 정말로 확정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냐인데 15%로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목재가 232조 관세가 적용이 돼서 15%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변동성이 좀 적용되는 듯한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15%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최소한 판매를 하거나 운행을 하기 위한 규제, 조항이 있을 텐데 그 조항에 대해서 차량 5만 대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배출가스 인증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할 때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출시를 할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에 판매를 할 때 관세라던가 규제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고부가가치의 자동차, SUV나 전기차 중심의 미국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정책적 우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나 규제를 통과하거나 그런 비용을 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요.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점유율의 확대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이 실적을 발표할 때 관세 타격이 수치로 확실하게 확인이 된 만큼 지금 15%를 적용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확장력을 보게 된다면 현대차그룹의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부품주까지도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 부분 빼놓을 수 없겠죠. 반도체에는요, 미래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라는 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한국이 앞으로 체결될 반도체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동등하거나 아니면 우대 수준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만과 많이 비교하는데요. 대만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괜찮은 협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에도 232조 관세의 조건을 좀 조정을 했고요. 일부 장비 부품 소재단에 대해서는 보충 관세 철폐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장비 소재 기업들의 비용이라던가 규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인 파트너로 이번에 인정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망 리스크라던가 정책의 불확실성이 반도체 부분에서도 많이 해소
해소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의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공급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 제거와 공급망 지휘 강화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구조적인 호재를 맞이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산업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충 관세 철폐 그리고 산업 부분 FDI와 항공기 초대형 패키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혜를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분들이 많았는데요. 관세 완전 철폐 리스트를 보게 된다면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항공기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부분을 보게 된다면요. 제네릭이라는 전구체 관세가 0%인데 원가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미국에서 약가에 대한 경쟁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특히나 FDA 승인을 받게 됐을 때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의 시장성이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CMO라든가 CDMO 부분에 대해서 해외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3종에 대해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좋았는데 미국 시장까지 조금 더 유연하게 뚫어내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항공기와 항공부품 같은 경우에도 관세 철폐 수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또 보잉기를 100대가량 구매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관련돼서 항공기나 항공기 부품주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나라가 미국 내 투자를 1,500억 달러가량 하게 되는데 일부 섹터에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나 배터리, AI 그리고 조선과 산업재 전방위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미국 기업 전시회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바이 아메리카인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미국의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아무래도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외환 시장의 안정장치가 마련될까라는 부분도 주목을 하셨을 듯합니다. 우리나라가 연 200억 달러의 초과로 조달할 의무가 없는 게 명시화가 되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나올 때 혹은 지금보다 더 나올 때 우리나라가 달러의 조달 시기라던가 규모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미국 역시나 성실히 검토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외환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 증시 역시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식품 디지털 분야 그리고 데이터 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완화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나 AI 인프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만한 게 미국 기업 대상으로 차별 규제 금지가 적용이 되고 여기다가 클라우드라든가 위치 정보와 관련된 장벽이 완화가 되고요. 구조적으로 조금 규제 같은 것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다음 섹터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과 방산 원전입니다. 전략 산업이 정말 대전환됐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팩트시트에 미국의 해군함 상선 한국 건조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투자는 총 한 3,5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선 실무그룹을 신설을 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보다 더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군함과 해군, MRO 산업까지 점점 더 확장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점,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재확인했다는 거, 역시나 핵잠 생태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과 관련해서는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원전과 관련해서 실무그룹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원전 장비나 SMR 그리고 핵연료 생태계를 통한 제도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초에 시장을 이끌었던 조방원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앞으로도 섹터별로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